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이 지금 이 재래식 전쟁에서 질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핵 보유국이 그냥 질 것 같으냐. 핵무기 사용한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참 치졸하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 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용산 대통령실 정찰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에서는 그런 적은 없다, 거기까지는 안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 안 올 것 같으면 뭐하러 옵니까? 아무튼 이런 정찰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 지금 이 대통령실을 모사한 구조물을 만들고 대통령실 타격 훈련장을 짓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보겠고, 이런 와중에 북한이 최대의 우라늄 광산이죠.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이 붕괴됐답니다. 이건 참 고소한 일인데 이 평산 우라늄 광산이 어떤 데인지, 왜 붕괴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며칠 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나타나 군 당국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무인기는 못 찾았는데요. 최근 대남 정보 수집 공작을 확대하고 있는 북한이 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훈련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를 똑같이 옮겨다 놓은 것을 모의 시설을 지어놓고 박근혜 대통령 제거 훈련을 실시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모사한 새로운 훈련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군 폭풍군단이 남측 주요 시설 모의 타격 훈련장을 개건하고 있다라며 최근 수집된 정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을 포함해 수도권 내 주요 전략시설을 모사한 모의 타격 훈련장을 다시 짓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매체가 연락하고 있는 복수의 북한군 내부 소식통이 전해온 것인데요.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달 초 평안남도 덕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폭풍군단 지휘부에 남측 주요 시설 모의 타격 훈련장 개건 지시를 하달했고, 이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 상공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무인정찰기가 촬영한 용산 대통령실과 그 주변 군사시설 항공사진을 분석해 전체적인 훈련장 레이아웃을 잡고 남한 내 스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수집한 실내 구조 등의 정보를 이용해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은 지난 12월 26일 남측에 침투시킨 무인기는 5대가 아니라 12대였고 이들이 서울 일대에서 항공 촬영을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당시 북한 무인기가 P-73 비행금지구역을 스치듯 비행했을 뿐 용산 상공에 진입한 적은 없다며 지금도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의 707 특임단격인 총참모부 직속 제525 군부대 특수작전 대대를 투입해 청와대 모사 건물에 대한 타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북한이 우리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사전에 침투시켜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 등으로 위장한 사복 요원들을 활용해 공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심장부가 북한의 정찰 자산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군 당국 당장 적어도 방공 시스템 갈아엎고 대통령 경호 태세도 전면 재정비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 암살하는 그 훈련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물 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 여자를 이렇게 잡아 나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 사진들을 대량 공개를 했죠. 그래서 김정은을 죽인다라고 하는데 니들이 먼저 죽는다. 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계룡대를 모의한 그 형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계룡대를 타격하는 훈련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대통령실, 이제 대통령실 옮겼으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실에 침입하는 루트, 그리고 정찰을 하면
경계부대원들의 막사, 그 막사에서 초소로 이어지는 동선, 근무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또 무장, 이런 것들 다,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 그거야 뭐 알려줄 자들 천지로 있겠죠. 대통령실, 과거에는 국방부, 왔다 갔다 했던,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그 국방부 내부, 지금의 대통령실 내부, 뭐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하는 정치인들, 협조하는 언론인들 천지로 있겠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협조하는 자들, 그리고 알고도 협조하는 자들 천지로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실 타격하는 훈련을 하는데, 자, 그러면 무인기가 5대만 왔다라고 발표했는데 북한은 계속 12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자,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은 P-73 비행 금지 구역을 들어오진 않았고 스치듯이 비행하고 갔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북한이 그 뭐하러 보냅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에 군에 대한 신뢰가, 대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치인 말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도 뭐 대부분의 군인들이 정직하겠죠. 그러나 마이크 잡고 브리핑하는 군인들, 저는 정치인 말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왜냐? 정치인은 주고받고를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양은, 양심은 있어서 내가 요거를 얻으려면 요 정도는 줘야지, 이게 있는데 군인은 단 하나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아니 이 P-73 구역을 스치듯이 지나갔다, 모른다고 해놓고 스치듯이 지나간 것도 어떻게 하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러니까 국민들이 당신네들을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뚫린 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써야 되는데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자, 그러면 북한은 이걸 보고 지금 대통령실 타격 훈련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자료를 짓냐? 자, 그래서 과거에 이런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 암살 또 납치하는 훈련을 했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간에서부터 이동하는 동선, 그리고 또 집무실, 형상 다 갖춰놓고 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과거의 국방부, 지금의 대통령실인데, 여기 원래 뒤가 이제 전쟁기념관이고 이쪽이 미군 부대고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층 빌딩으로 지어진 이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 이런 것들 많이 써 있어요. 여기에서 크게 멀지 않아요. 대물 저격총으로 충분히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곳,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남쪽으로 쫙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들이 그냥 뭐 거의 앞마당 들여다 보듯이 볼 수 있는 고층 빌딩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고층 아파트에 북한 고정간첩 안 심어놓겠습니까? 심어놓겠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대물 저격총 안 갖다 놓겠습니까? 당연히 갖다 놓겠죠. 제가 몇 년 전에 TV조선의 신통방통 출연해가지고 저는 이 공군기지 주변에 반드시 북한 고정 간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기네들은 정찰 위성도 없고 정찰기도 없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공군기지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 있으면 기지에 이착륙하는, 활주로 이착륙하는 거 다 보이는 데가 천지로 있다. 예를 들어서 오산기지, 뭐 성남기지 이런 데 주변에 반드시 고정간첩이 아파트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 떴다, 뭐 오늘 몇 대 떴다 다 보고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좌파 시민,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그걸 또 뭐 재수하고 해가지고 또 그게 또 기사를 또 내는 또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죠. 오마이 어쩌고 하는 자들, 뭐 프레 어쩌고 하는 자들, 그들이 또 다 링크돼 있어요. 또 기사화하면 방통위에서 야, 언론에 이런 거 났는데 TV조선 니들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네트워크인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제기했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의혹을 제기했다. 아니 확인됐으면 내가 간첩 신고하고 상금 받았죠.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단지 전문가로서 식견으로, 저희 식견으로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라면 한다. 내가 김정일이라면
수십 년 전부터 해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TV조선 그때 뭐 제재받을 뻔하고 그러면서 제가 TV조선 그다음부터 뭐 출연 못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아파트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이 아파트에 고정 간첩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경호실, 우리 군에서는 대비책 세워야 되죠. 반드시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문제없다 자꾸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줄 거 내주고 이번에는 뼈 아프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치인들처럼 군인들 정말 절대로 책임지지 않겠다. 책임지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뢰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돌아가는 전황에 대해 정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지내고 현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또다시 핵무기 사용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CIA 국장을 조용히 우크라이나에 보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내놨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핵무기 보유국들은 그들의 운명이 달린 전쟁에서 결코 패배한 적이 없다 라며 재래식 전쟁에서 핵 보유국의 패배는 핵전쟁을 촉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핵공격 위협은 우크라이나군의 리만 고속기동전에 된통당했던 지난해 9월 이후 두 번째로 나온 것인데요. 외신들은 그의 이 같은 위협이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모인 서방 세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크게 강화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선제 핵 사용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사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며 필요할 경우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이번 핵 위협을 공식 입장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표되어 논란이 일자 크렘린궁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직접 나서 논평을 내고 메드베데프 부의장의 발언은 러시아의 핵교리에 완벽히 부합한다 라며 러시아가 정말 핵공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을 극비리에 키이우에 보내 젤렌스키 대통령과 비밀 접촉을 가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번스 국장은 지난주 극비리에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와 회의를 갖고 러시아 내부의 현재 상황과 그들이 갖고 있는 향후 군사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타격 자산을 총동원해 모스크바 크렘린궁을 노린 정밀 타격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증하듯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 시내에 S-400 2개 포대를 긴급 전개하고 방공 대비 태세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는 소련 시절 핵 보유국이었지만 그들의 운명이 걸려있던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했고 결국 소련 붕괴를 경험했다 라며 핵 보유국이 재래식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다는 메드베데프의 발언을 반박했는데요. 갈 때까지 간 러시아, 양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성은 좀 찾기를 바랍니다. 자, 메드베데프가 이 핵 사용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 전쟁에서 진 적은 없다라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 워싱턴 소식통들이 지적한 대로 아프간 전쟁에서 지고는 이제 러시아 망했죠. 그리고 미국도 핵보유국이었지만 월남전에서 졌죠.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중월전쟁 사실 뭐 외형적으로는 중국이 베트남에게 항복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제발 항복했다고 좀 하자 해가지고 빌고 나온 거 아닙니까? 중월전쟁이. 거기도 사실은 저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외형적으로 협정은 맺어줬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듯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드베데프가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으면 자신들이 친다라는 위기감이
너무나 크게 팽배해 있고 또 지게 되면은 푸틴을 비롯한 푸틴의 최측근들인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까지도 아주 위태롭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는 것인데 텔레그램에다가 이제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중 있는 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러시아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냐? 질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그거 우리 핵 정책하고 완벽하게 부합한다. 그러니까 그 말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말을 부정하면 안 될 정도로 비중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푸틴하고 총리와 대통령을 주고받으면서 푸틴의 영구집권을 어떤 보장해 줄 만큼 대통령을 대신 바지 사장으로 대신 맡아줄 만큼 푸틴의 최측근이니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핵 위협을 하는데 미국은 가만히 있냐? 서방 세계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해주고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도 있다. 보복하겠다. 아파트를 두동강된 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라고 천명했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가 모스크바에 S-400 지대공 미사일 2개 포대, 모스크바 북쪽에 그냥 2개 포대를 하나는 공원에 하나는 학교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그걸 보호하는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건물 빌딩 옥상에다 지금 얹고 그렇게 해서 방공하고 이 체제를 지금 모스크바에 구축했어요. 겁은 나는가 보죠.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맞지 않는 선에서 아주 슬기로운 보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북한 우라늄 강산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연말 8차 당 대회를 통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북한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북한에게 있어 김정은의 금광만큼 소중한 북한 최대의 우라늄 광산이 최근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최대의 우라늄 광산으로 북한 당국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 전략시설 평산 광산에서 최근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부들이 매몰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1월 20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미국의 북한 정보 분석 전문가 제이콥 보글씨를 인용해서 최근 평산 광산을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갱도 함몰 흔적이 발견됐다면서 광산 입구가 붕괴되는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황해북도 평산군 소재 우라늄 광산은 평안남도 순천의 광산과 더불어 북한 최대의 우라늄 채굴 시설인데요. 이 시설에서는 품위 0.05% 수준의 우라늄 원석을 연간 1만 톤가량 생산하며 북한 핵 관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평산 광산에서 연간 생산되는 품위 0.05%의 우라늄 원석 1만 톤을 옐로우 케이크로 정제해 농축하면 최대 19kg의 90%급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는 평산 광산 하나에서만 매년 핵탄두 1.5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RFA는 광산 입구에 100m나 되는 거대한 구덩이 2개가 발견됐다면서 이는 지지력을 잃는 갱도에 물이 스며들면서 서서히 함몰된 것으로 광산 내부가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은 갱도 일부가 붕괴됐고 지금도 함몰 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광산 붕괴는 북한이 최근 핵무기 증산에 나서면서 채굴 목표량을 크게 높이고 제대로 된 지지대 없이 우라늄 원석 채굴에만 열을 올린 결과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광산 인근의 우라늄 정제 공장 시설을 크게 확장하고 광산 노동자들에게 채굴량을 늘리라고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산 광산의 붕괴로 북한의 연간 우라늄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부디 해당 광산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어 당분간 우라늄 채굴이 불가능한 상황이 유지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황해북도 평산. 여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신시, 저도 신시인데 그 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평산 신시가 많아요. 한 70%에서 80% 정도가 평산 신시죠. 납신자를 쓰는 분들. 저는 이제 매월신자를 쓰는 영산, 경남 창녕의 영산면이 본관인 영산 신시고, 이제 대부분의 그 신시들이 납신자를 쓰는 이 평산 신시예요. 거기 이제 최대 우라늄 광산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위성 지도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재련하는 그런 그 단지고, 이 일원이 광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수지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그게 시커먼 게 보입니다. 이 시커먼 게 이게 이제 채굴하고 남은 폐기물, 그걸 이제 여기다 던지고 이 침출수가 저수지로 흘러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여기까지 확대해 가겠다. 라는 이 저수지 같은 이 버리는 곳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자꾸 버리고 2007년도에는 버린 게 이 정도, 2017년도는 이 정도, 22년도는 이 정도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침출수가 지금 저수지로 막 들어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론자들, 환경운동가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 이런 거 좀 왜 말 안 합니까?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걸 말을 안 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이거 좀 환경론자들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가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리고 제대로 고인목 안 하고 광산에 막 빨리 많이 캐라고 하니까 들어가다가 지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완전히 못 캐는 거 이건 아니겠죠. 플루토늄은 한 4에서 6kg 정도를 가지고 핵무기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우라늄은 12에서 한 16kg 정도로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는 핵무기를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연간 한 19kg, 그러니까 한 1.2에서 1.5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을 만드는 이 지역이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인데, 아무튼 계속 북한에 이런 안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환경론자들, 이 환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 도롱뇽 한 마리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져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 또 원자력 발전 위험해서 그건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갈매기 똥이 그냥 쳐져가지고 햇빛이 들지 않아서 녹조가 끼도 괜찮다고 하는 그 환경론자들, 이런 거 좀 지적해서 북한을 규탄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